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26경기 좀 늦게 오긴 했는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낮 경기 뭐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대로 안 나와가지고 애초에 이제 조합을 많이 안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이거 미축하고 내일 낮 경기를 굳이 꼭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건너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낮 경기 뭐 많지도 않고, 미축도 아침이라서 해축이 끝날 때까지는 해축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은 루턴타운하고 코번트리 이 경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루턴타운하고 코번트리는 둘 다 동기부여가 있더라고요. 코번트리가 일단 지금 6이라서 그 위로 좀 가야 되는 입장이고, 이 브리스톨하고 1점 차, 그리고 루턴타운은 강등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코번트리가 최근 원정에서 좀 못 이기고 있는 흐름이고, 루턴타운은 그래도 지난번 브리스톨 상대로 3대1로 이겼기 때문에 최근 블랙번 말고는 진 적이 없긴 해요. 근데 이제 8시 반 마감이기도 하고, 확실하게 뭐 승이 좋아 보인다 이 느낌은 아닙니다. 코번트리도 동기부여가 있고 최근 원정 성적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득실이 루턴타운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승무로 보지만 갈 경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퀸즈하고 번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니도 이제 뭐 어차피 이제 2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올라가긴 합니다. 이제 일부러 올라가긴 하지만 우승 경쟁이 남아 있죠. 같은 승점 94점이고 남은 잔여 경기 2경기. 퀸즈는 다 져도 강등일 뭐 당할 일이 없습니다. 이미 루턴타운하고 7점 차기 때문에. 해서 동기부여는 뭐 번니밖에 없고, 퀸즈가 요새 잘하는 것도 아니고 홈이고, 그리고 결장자가 좀 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번니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도 번니 승부 봅니다. 근데 물을 보는 이유는 그거예요. 번니가 최근에 이기더라도 대부분 한 골 차였기 때문에. 특히 또 원정이라는 점, 원정에서 번니가 그래도 승률이 좋긴 하지만 홈에서처럼 무패는 아니기도 하고, 최근에 뭐 더비카운이나 프레스턴 0대0 무승부도 있고. 그래서 퀸즈가 뭐 홈 성적이 좋진 않지만 패배가 많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비길 수도 있다는 점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래도 번니 승무로 보는 게 맞고, 첼시 에버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첼시가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풀럼전도 좀 아쉽게 이제 풀엔이 안 됐던 경기인데 극장으로 이기면서 역전을 했고, 그리고 다음 경기가 뭐 좀 남아있긴 하지만 유로그로 된 이제 컨퍼런스 원정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홈에서는 흐름이 좋긴 한데 입스위치랑 비겼던 점, 그리고 에버튼이 지난번 맨시티전 지긴 했는데 후반 막판에 2골을 먹혔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에버튼 쉽게 잘 안 지거든요. 그래서 첼시 승은 보지만 배당 대비 메리트 없습니다. 그래서 첼시 승무를 보지만 배당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건너뛰는 게 맞다. 요 세 경기가 다 이제 8시 반 마감입니다. 좀 애매한 그 부분들도 있고 8시 반이기도 해서 이거는 건너뛰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0시 반인 레버쿠젠 그 시간대부터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에 세 경기는 건너뛰고, 자, 레버쿠젠하고 아우크. 일단 상성은 레버쿠젠이 홈에서 이제 아우크 상대로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레버쿠젠은 우승 경쟁을 하는데 남은 잔여 경기가 4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레버쿠젠이 못 이기고 그리고 미넨이 뭐 이긴다. 뭐 그러면 미넨 우승 확정이죠. 11점 차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레버쿠젠이 지고 미넨이 이겨도 9점 차입니다. 9점. 그러면 이제 세 경기 다 이겨도 비기고 이제 레버쿠젠이 지고 나머지 다 이기고 미넨이 다 지더라도 승점이 같은데 득실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사실상 레버쿠젠이 일단은 한 경기라도 이제 못 이기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미넨이 우승할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레버쿠젠은 오늘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상대가 아우크고 아우크도 지금 마지막까지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마인츠랑 이제 4점 차. 그리고 레버쿠젠이 홈에서 잘하고는 있지만 비르츠도 돌아오고 하긴 했는데 뭔가 아우크에 큰 결장이 없고 아우크도 지난번 프랑크랑 또 비겼고 최근에 미넨전 말고는 아우크가 진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패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레버쿠젠이 지난 장크트도 비겼고 최근 유니온 베를린도 비기고 하이덴하임도 한 골 차로밖에 못 이겼어가지고 이 경기는 레버쿠젠이 좀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습니다. 사실 이길 확률은 높긴 해요. 근데 무승부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레버쿠젠이 최근에 보여줬던 그 승률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실점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배당 대비 패스합니다. 이 경기. 레버쿠젠 승무도 안 볼게요. 이 경기. 그냥 패스하는 게 맞다. 너무 안 좋습니다. 이 뭔가 이겨야 되긴 해요. 우승 경쟁을 하려면. 근데 뭔가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배당도 그렇고 최근 흐름도 그렇고. 근데 데려간다? 이건 아니라 보여집니다. 자, 뮌헨하고 마인츠. 아까도 얘기했지만 뮌헨이 이기고 레버쿠젠이 못 이기는 순간 승점이 11점 차입니다. 그리고 뮌헨이 지고 레버쿠젠이 이기면 마지막까지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뮌헨이 홈이고 질 각이 안 보이죠. 왜냐면 지난번 하이덴하임 4득점도 그렇고 이 챔스도 결국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리그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 리그로 보면은 최근 5경기 무패. 도르트문트 비긴 거. 그리고 장크트전 좀 겨우 이겼던 거 생각하면은 뮌헨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것도 배당을 보고 가야 됩니다. 왜냐? 마인츠가 최근에 원정에서 이제 호펜하임이랑 도르트문트한테 이제 2득점 이상 차이로 지긴 했는데 퇴장도 있었고 그리고 마인츠가 지금 그 지난번 결장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 누구였더라? 폴 레벨인가? 그때 아마 결장으로 못 나왔었던 걸로 아는데 경고 누적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번엔 나오고 크게 예전에 비해 부상이 없기 때문에 뮌헨이 좀 빡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요새 뮌헨 보면은 좀 불안하긴 해요. 그래서 요 경기도 뮌헨 승이 유력하긴 하지만 마인까지 보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3.5 기준도 오버 가능성이 높죠. 최근에 득점력이나 이제 실점까지 생각을 하면. 근데 이제 마인츠가 최근에 원정에서 이제 2경기 동안 득점이 많이 없었고 홈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무패 흐름이 되게 좋은데 원정에서는 3연승 이후에 지금 연패 중이고 그 전에도 유니온 베를린, 레버쿠젠, 브레멘 상대로 3연패도 했었어가지고 확실히 우승 경쟁을 하는 뮌헨 승을 봐야 됩니다. 이건. 근데 배당 대비 메리트가 있냐 이거죠. 뮌헨도 알 수 없어요 아직까진. 그래서 이거 배당만 보고 뮌헨 데려갔다가는 보험전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2대0으로 이기다 퇴장 이후에 2대3. 마인츠는 충분히 지금 동기부여 있잖아요. 지금 6이고 밑에서 이제 도르트문트, 브레멘, 메넨글라, 아우쿠까지 쫓아오고 있고 또 위로는 프라이, 라이프치 한 경기만 이기면 또 챔스권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 대비 메리트 없습니다. 요것도 패스할게요. 1.5 이하는 아무리 좋아도 패스하려고 하는데 이건 좋아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배당 대비 메리트 없다. 건너뛰겠습니다. 자, 호펜하임하고 도르트문트. 자, 도르트문트가 지금 순위를 많이 끌어올린 상태고 그리고 호펜하임은 강등을 좀 걱정해야 되는 입장이긴 해요. 좀 유리하긴 하지만 왜냐면 5점 차인데 오늘 이기면 사실 조금 하이덴하임 입장에서는 조금 멀어집니다.
쫓아가기가. 근데 오늘 못 이기면 5점 차가 유지되기 때문에 남은 3경기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예 강등할 일은 없겠지만 경기를 한 번 더 치러서 강등될 수도 있는 16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도르트문트도 한 경기 이기면 뭐 근접해요 이제 챔스랑. 그래서 아직 챔스 포기하기도 이르고, 뭐 원정 성적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홈에 비해 최근에 원정에서도 뭐 성적이 나쁜 건 아닙니다. 챔스 제외하면은 뮌헨전도 비겼고 프라이도 4대1, 지난번 메넨글라전도 3대2로 이겼기 때문에 최근 4경기 3승 1무. 그래서 전혀 안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최근 호펜하임 원정에서 4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호펜하임이 물론 최근에 홈에서 잘 안 지긴 해요. 마인츠도 이기고 아우크나 슈투트 상대로도 비기고, 예전에 프랑크도 그렇고, 지난번 프라이전도 2골을 넣어서 최근에 득점이 좀 꾸준합니다.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됐든 호펜하임이 됐든 어느 쪽으로 이겨도 오버가 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2.5를 안 주고 3.5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3.5라서 살짝 좀 애매합니다. 이 경기는 3.5라도 근데 최근에 호펜하임이 1대1 무가 좀 많았거든요, 홈에서. 그리고 지난번 마인츠를 잡긴 했지만 예전에 유니온한테 0대4로 진 전적도 있고, 그래서 페이스는 그래도 도르트문트 쪽으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호펜하임이긴 하지만 이 득점 차이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도르트문트가 원정 득점이 호펜하임 홈에 비해 뭐 적긴 하지만 상당히 좀 고민되네요. 그리고 호펜하임에 이제 미드필더 한 명이 경고 누적, 그리고 도르트문트도 지금 보면은 베이어 선수가 이제 또 부상이고, 해서 그리고 미드필더도 이제 무릎 부상 선수가 한 명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결장 부분은 경고 누적이 있긴 하지만 호펜하임이 조금 더 나은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네요. 오버 가기도 좀 애매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하겠습니다. 좀 어렵네 이 경기. 호펜하임이 오늘 지면은 좀 빡세지는 상황이라서 승점 1점은 꼭 챙겨야 됩니다. 왜냐면 남은 경기가 쉽지 않아요. 메넨글라 원정, 볼프스 원정, 홈에서 또 뮌헨. 물론 뮌헨이 우승을 확정 지으면 그 경기는 편할 수도 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도르트문트 승을 완벽하게 가기에는 호펜하임 최근에 홈의 흐름이 좋다. 그래서 이 경기마저 패스를 하겠다. 자, 그리고 볼프스하고 프라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갈게요. 일단 상성은 반반입니다. 그리고 볼프스하고 프라이를 보면 프라이도 지금 챔스를 가려면 이제 되게 중요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볼프스는 이미 강등권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강등 당할 일은 없어요. 전패를 하더라도. 그래서 동기부여는 프라이밖에 없다. 그리고 볼프스가 홈보다 원정이 좋은 팀인데, 일단은 볼프스도 보면은 뭐 아주 최근 부상은 없긴 해요. 그리고 프라이 같은 경우는 기퍼 말고는 또 딱히 없고. 자, 그럼 어쨌든 최근에 볼프스가 보여준 승률 봤을 때는 답답하거든요. 장크트랑도 비기고, 하이덴하임한테 지고, 유니온 베를린, 라이프치히한테도 3실점, 그리고 마인츠전 비기긴 했지만 결국 연패만 끊었을 뿐이지 승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홈에서 이긴 게 이제 메넨글라전이 3개월 전이고, 가장 최근 전적도 거의 한 2개월 가까이 돼가니까 이 볼프스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다. 좋다고. 그리고 프라이는 이 한참 무패를 달리다 유니온 베를린 도르트문트한테 연패당하고 나서는 다시 또 이제 메넨글라 호펜하임 상대로 연승을 거뒀죠. 그래서 원정만 보면은 5경기 무패긴 해요.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볼프스의 흐름보다는 프라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라이가 프렌을 받았기 때문에 프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보이는 대로 많은 생각을 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슈타인하고 메넨글라 가도록 할게요. 자, 홀슈타인 최근에 라이프치히랑도 이제 선제골 놓고 비겼고, 뭐 승리가 없긴 하지만 가끔씩 강팀들 상대로 좀 곤란하게 했던 적이 많습니다. 슈투트랑 비겼다든가 마인츠 원정,
그리고 예전에 미넨도 3골을 넣으면서 한 골 차까지 따라잡았고, 뭐 볼프스 원정 아니면 홈에서 도르트문트 아우크 잡았던 경기들 보면은 메넨글라가 요새 3경기 승리가 없고, 그리고 장크트라든가 뭐 강팀들 프라이랑 도르트문트한테도 지면서 3경기째 승리 없거든요. 그래서 이 메넨글라 입장으로 봤을 때는 동기부여 있습니다. 마인츠랑 3점 차기 때문에 뭐 유로파든 컨퍼런스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홀슈타인은 노릴 수 있는 건 하이덴하임. 오늘 이기면은 이제 3점 차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완전 강등은 아니더라도 16위까지는 하고 강등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둘 다 동기부여 있어요. 근데 이제 홀슈타인 입장에서는 득점은 그래도 메넨글라하고 좀 비빌 수는 있습니다. 실점이 많아서 그렇지. 다만 이제 그 공격에 이제 경고 누적이 한 명 있고, 그거 외에는 크게 없는 것 같긴 해요. 아주 최근에. 근데 그 경고 누적 당한 선수도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교체로 뛰는 것 같은데, 메넨글라도 뭐 주전기포도 이제 못 나온 지 좀 됐고, 공격의 부상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 냉정하게 보면 요거는 홀슈타인이 뭐 강팀 상대로 잘하긴 하는데 득실로 봤을 때는 메넨글라가 좋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메넨글라가 성적이 안 좋기는 한데 이게 좀 고민이 되네요. 그렇다고 홀슈타인 프렌을 갈 수도 없고, 이게 무승부를 가야 될지 아니면 메넨글라 승 쪽을 좀 더 봐야 될지 그게 고민 중입니다. 왜냐면 메넨글라가 은근히 홈에서 성적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장크트랑 비기고 좀 그러면서 그랬던 건데, 홀슈타인이 홈에서 장크트보다는 이제 득점력은 좋아요. 실점이 많아서 그렇지. 메넨글라가 원정에서 어느 정도 성적이 좋다 보니 아무리 홀슈타인이라도 좀 빡세지 않을까. 전 메넨글라 승무 봅니다. 4경기째 승리 없을 것 같진 않고, 이게 언오버를 가려 해도 이게 하필 또 3.5를 줘가지고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홀슈타인은 오버날 때는 엄청나고, 또 최근에 비기는 경기들 보면 1대1 무승부도 있었기 때문에 메넨글라가 무조건 다득점하고 홀슈타인이 골을 반드시 뭐 한 골 이상은 넣어줘야 이제 오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살짝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승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블랙번하고 와포드. 오늘은 평소보다 이제 LADBC 경기들이 없어서 경기 수가 좀 적습니다. 라리가도 그렇고. 오늘 바르샤 레알 컵 대회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리그왕도 경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분데스하고 챔피언십 그리고 프리미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블랙번 와포드. 일단 블랙번이 최근 3연승 4경기 무패, 와포드는 지금 원정 4연패. 최근 흐름으로만 보면 블랙번이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블랙번은 코번트리하고 4점 차라 남은 잔여 경기가 2경기이기 때문에 아직 해볼만 하다. 와포드는 뭐 이겨도 별반 달라지는 게 없고, 그리고 블랙번이 홈에서 성적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공격에 바이만이 지금 빠져있고 몇 명의 장기 부상자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와포드도 공격에 결장들이 있습니다. 최근 결장까지. 그리고 수비의 퇴장과 지난번 포츠머스전, 그리고 주전키퍼가 지금 계속 빠져있는 상황이고, 수비 쪽에 부상도 있고, 그리고 무사시 소코 선수가 출전 정지고, 그래서 빠지는 선수들이 블랙번보다 많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저는 블랙번이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해서 블랙번 승부입니다. 뭐 마인까지는 모르겠어요. 와포드가 그래도 대부분 한 골 차였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 경기는 블랙번이, 근데 오버 가기가 좀 애매한 게 원정이긴 하지만 최근 2경기가 1대0이었고 와포드도 1대0으로 졌던 경기들이 몇 경기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번 승만 보는 게 낫다.
뭐 배당 대비 이제 음, 그렇게 승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모든 상황을 봤을 때는 1.6 정도, 1.59 정도면 가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 카디프하고 브로미치 가도록 할게요. 일단 카디프 같은 경우에 브로미치하고의 상성에서 홈에서 살짝 좀 밀리네요. 그리고 아까 블랙번은 상성을 안 봤는데 블랙번도 홈에서 최근에 살짝 밀립니다. 아주 살짝. 자, 카디프, 브로미치. 지금 보면은 카디프는 이제 강등을 탈출해야 되는 입장이고 아주 중요한 경기거든요. 2경기 남았는데 21인 더비카운하고도 3점 차입니다. 예, 한 경기에 따라 그 순위가 다 뒤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브로미치는 사실 2경기 다 이겨도 코번트리하고 승점이 같아지니까 사실상 뭐 다른 팀들이 이기거나 그러면 힘들죠. 그래서 브로미치도 막판에 좀 성적들이 안 좋았습니다. 무도 많았고 최근에 뭐 연패도 당하고 그래서 아쉽지만 6위까지 하긴 좀 힘들지 않을까 산술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원정에서도 3연패 원정 승리가 없어요 최근에. 그래서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승리 자체가 부족합니다. 무가 많은데. 그리고 카디프는 확실히 홈에서 원정의 브로미치보다는 승리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칼럼 로빈슨부터 시작해서 지금 부상으로 못 나왔던 선수들 뭐 주전기파는 계속 부상 중이고 뭐 브로미치도 조시마자가 여전히 좀 애매한 상태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카디프도 최근에 6경기 동안 승리가 없긴 하지만 강등에 대한 그 탈출의 그 동기부여가 더 크죠. 브로미치도 원정 성적이 안 좋고 그래서 최근 안 좋은 브로미치 상대로는 카디프가 해볼만 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카디프 승부 볼게요. 카디프 승부. 마지막까지 그걸 좀 이어나가려면 카디프가 그래도 오랜만에 좀 이겨줘야 된다. 근데 이제 승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 브로미치도 최근에 졌던 경기들 보면은 3연패긴 하지만 한 골 차 경기도 많고 그래서 사실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긴 해요. 요 경기는. 그래서 뭐 브로미치가 그런 이 동기부여는 없지만 득실에서 앞섭니다. 득점 차이는 사실 얼마 안 돼요. 실점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서 그렇지. 근데 이제 카디프도 원정에서 실점이 엄청 많지 홈에서는 그래도 득점이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홈이면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카디프 승무를 보는 거예요. 카디프 승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근데 요 경기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갈 것 같은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헐시티 더비카운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되게 치열한데 일단 둘이 승점이 2점 차입니다. 더비카운도 루턴타운이랑 강등권인 승점이 같은데 이제 득실에서 앞서서 이제 있는 거지. 득실보다 이제 승점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득실이 높더라도 승점에서 밀리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물러설 길이 없다. 다만 이제 더비카운이 원정보다 홈의 승점이 훨씬 좋고 헐시티는 또 홈보다 원정 성적이 좋은 팀이에요. 그래서 최근 부상이 없는 헐시티, 뭐 더비카운도 최근 주전기파의 부상 빼고는 없긴 하거든요. 아주 최근은.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땐 박빙이다. 헐시티가 프레스턴을 역전해서 잡았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최근에 승리가 많은 건 아닌데 패배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그리고 더비카운도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 더비카운이 원정입니다. 원정. 그래서 지금 보면은 홈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반대로 얘기하면 더비카운이 원정이기 때문에 성적이 안 좋고 헐시티도 마찬가지예요. 홈에서는 성적이 꼴찌입니다. 그래서 홈에 안 좋은 헐시티랑 원정에 안 좋은 더비카운
근데 홈의 헐시티가 좀 더 괜찮죠, 승점은. 그래서 원정에 워낙 이제 실점이 많다 보니 뭐 지난번 브로미치를 이기긴 했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전에 이제 원정에서 계속 쭉 승리 없고 패배가 있었다면 최근에 플리머스도 잡았고 뭐 포츠머스 2대2 무라든가 최근 브로미치 3대1까지 은근히 원정 성적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헐시티도 최근에 뭐 코번트리랑 비기고 프레스턴 역전해서 요 경기는 무승부를 봐야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더비카운 프렘 보기에는 브로미치 이겼다고 해서 접근하기엔 그 전에 보여줬던 전적들 전체적인 승률 3승밖에 없습니다. 헐시티는 그래도 5승이라도 했기 때문에 해서 요거는 마지막까지 끌고 가야 되지 않나.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무승부 보고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 미들즈브로하고 노리치 가도록 할게요. 자, 미들즈브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 셰필드 웬즈한테 졌죠. 그리고 노리치는 확실히 홈이 좋다. 근데 이제 노리치는 이겨도 져도 큰 상관이 없어요. 둘이 득실이 이제 비슷하긴 한데 미들즈브로가 실점이 좀 적어서 좋은데 미들즈브로가 지금 7입니다. 불과 6위 코번트리하고는 3점 차라서 그래도 승격을 위한 최소 6위까지 가려면 한 경기 차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 그리고 홈이잖아요. 원정도 성적이 좋은데 홈에서도 확실히 좋기 때문에 원정에서 득점력이 약한 노리치입니다. 노리치의 대부분 골은 홈에서 터졌어요. 그래서 미들즈브로가 아주 최근 부상은 없긴 해요. 아주 최근에 뭐 노리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나마 이제 수비 쪽 한 명인데 미들즈브로가 노리치 상대로 최근 홈에서 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원정 연패긴 한데 플리머스랑 그리고 뭐 옥스퍼드, 퀸즈, 더비카운 최근 리즈 빼고는 또 5경기 중에 4승을 챙겼기 때문에 미들즈브로의 특징이 최근 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리치도 최근 원정 4연패, 특히 홈에서 포츠머스 5실점, 뭐 미럴 3실점. 그래서 최근 원정에서 실점이 좀 꾸준해요. 그리고 뭐 실점도 많기 때문에 저는 3.5라도 좀 오버로 접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노리치가 워낙 실점이 많아서 그런 건데 일단 득점이 좀 저조하긴 하거든요. 최근에도 원정에서. 그러면 노리치가 만약에 득점을 많이 못하면 언더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네요. 최근 보통 대부분 2대1 승리였으니까. 요거는 그냥 미들즈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배당이 좀 적은 게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이렇게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럴까지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 반은 그냥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럴 스완지 가보겠습니다. 자, 미럴 같은 경우 최근 홈에서 4연승. 지금 미럴도 8입니다. 얘네도 아직 모른다. 63점이라. 스완지도 60점이라 뭐 다 이기면 모르는데 그래도 미럴이 확률이 더 높고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흐름 자체가 좋잖아요. 지난번 노리치 3대1 승리까지. 근데 이제 공격 쪽에 부상이 있긴 합니다. 장기 부상 포함해서 최근 부상 한 명에 그리고 키퍼 쪽이 좀 애매해요. 지금 주전 키퍼가 부상 때문에 뭐 서브도 부상에 이제 세 번째 키퍼까지 뛰고 있는데 수비 쪽에도 최근 부상 때문에 이제 못 나온 선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결장이 없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주 공격수는 그래도 골이 많은 선수들 두 자릿수를 넣고 있는 선수들은 양쪽 다 나오긴 합니다. 근데 확실히 미러리비의 스완지가 그 결장 부분이 좀 깔끔하긴 해요. 근데 엄지성이 지금 부상 의심이라서
그거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럴이 동기부여가 더 강하다. 근데 스완지가 요새 너무 잘한다. 리즈 원정 무승부부터 최근 5연승, 6경기 무패. 그리고 6경기 중 4경기 무실점. 요거는 스완지 프렌을 볼 수밖에 없다. 미럴도 잘하긴 하는데 아까 뭐 결장 부분 그런 것도 그렇고 스완지가 워낙 실점이 적다 보니 자연스레 무승부를 보지만 가능성이 높은 스완지 프렌 봐야 된다. 근데 무가 유력하긴 해요, 요 경기. 저는 무승부 유력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성은 스완지가 좀 더 좋긴 한데 미럴의 4연승이 좀 크다, 홈에서. 그리고 스완지도 대부분 경기들이 한 골 차였기 때문에 그동안 원정에서 뭐 성적이 좋았던 건 아니고 최근에야 좋았던 거지. 그래서 미럴도 기세가 있다 보니 무승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 고배당으로 물을 좀 더 선호하도록 할게요. 프레는 배당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옥스퍼드하고 썬더랜드부터는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에 건너뛰는 경기도 많고 승부 경기 애매한 것도 다 건너뛰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필요한 경기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스퍼드 썬더랜드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보면은 뭐 동기부여가 있는 거는 옥스퍼드 정도? 왜냐면 썬더랜드는 이겨도 3위가 될 수 없고 저도 5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위가 확정이에요, 지금 승점이. 그래서 이제 의미 없다 이겁니다, 썬더랜드 입장에서. 근데 옥스퍼드는 다르죠. 안 그래도 홈이랑 원정 차이 나는데 하필 또 홈이고 49점이라 한 경기만 못 이기더라도 바로 이제 따라잡힙니다. 강등을 걱정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게 강등권 경쟁이 막판까지 이렇게 치열한 적이 있었나, 챔피언십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하필 또 홈이네요. 옥스퍼드가 홈에서 잘하기 때문에 최근 수비 부상 빼고는 없다. 그리고 썬더랜드는 뭐 공격에 결장들이 있긴 합니다. 장기 부상이랑 그나마 최근. 그리고 수비도 최근, 아주 최근은 아닌데 어쨌든 옥스퍼드에 비해 결장이 조금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성은 썬더랜드가 좋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옥스퍼드 원정 가서. 근데 중요한 건 옥스퍼드가 최근에 이제 홈에서 리즈랑 퀸즈한테 그 연패를 당하고 있는데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잡았었고, 물론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최근에 뭐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제 이겼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승률이 최근에 좋지는 않아요, 옥스퍼드가. 근데 썬더랜드도 마찬가지로 최근 블랙번한테까지 지면서 4연패입니다. 브리스톨전도 역전패를 당했고. 그래서 아무 동기부여가 없는데 뭐 4연패는 안 하지 않겠느냐 할 수 있지만 옥스퍼드 입장이 더 급하다. 그러니까 옥스퍼드는 이긴다는 건 아닌데 1점이라도 따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1점 차이가 진짜 크거든요. 남은 잔여 경기가 2경기인데 오늘 1점을 따면 50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루턴타운이나 더비카운이 이겨도 1점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유리한 거라고. 왜냐면 옥스퍼드가 다 지고 만약에 뭐 루턴타운이나 더비카운이 한 경기라도 이기고 승점이 49점으로 같아서 끝난다면 득실에서 지금 더비카운한테도 밀리고 그나마 이제 루턴타운 상대로는 앞서고 있는 거긴 한데 모르죠. 몇 대 몇으로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면은 또 실점이 생기니까 이러면 좁혀질 수 있어서 저는 옥스퍼드 프렌 봅니다. 프렌. 옥스퍼드 프렌 보고 넘어갈게요. 배당은 썬더랜드로 빠지긴 하네요. 이겨도 의미 없는데. 자, 프레스턴하고 플리머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꼴찌입니다. 플리머스. 그럼 꼴찌면 뭐 2경기 남았는데 끝난 거 아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꼴찌인 이 플리머스도. 왜냐? 카디프랑 승점이 같아요. 43점. 한 경기 이기면 더비카운 루턴타운이랑 승점이 같아집니다. 그리고 걔네가 못 이겼을 경우 마지막 경기에 따라 강등권이 다 갈립니다. 그래서 오늘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근데 하필 또 상대가 프레스턴. 얘도 지금 강등권에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1점이라도 따야 됩니다. 근데 이제 프레스턴이 워낙 홈에서 무가 많고 패배가 적은 팀이라 플리머스의 그 원정 성적 갖고는 택도 없죠. 얘네도 홈에서 대부분 승점을 챙겼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제 원정 한 자릿수 득점 팀인데 플리머스가 최근에 홈에서 4연승을 했거든요. 이게 좀 크다 보여집니다. 코번트리까지 잡고. 그리고 최근 미들즈브르전도 좀 아쉽게 지고 그 전에 포츠머스 아니면 와포드랑 비겼던 점. 그래서 최근에 원정 성적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최근 프레스턴이 지금 7경기째 승리 없거든요. 컵대회 포함. 리그로 치면은 6경기 2무 4패. 물론 홈에서 퀸즈한테 역전패 당한 게 이제 최근 유일한 패배긴 해요. 그 전에 이제 무패 흐름을 계속 이어갔으니까. 근데 이제 플리머스도 원정에서 프레스턴을 잡긴 좀 어렵다 보여집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원정 승률, 득점력 때문에. 그래서 이거 냉정하게 무가 많아도 프레스턴이 조금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득실로 따지면 실점이 최다 실점 팀이라 플리머스가 당연히 프레스턴이 좋은데 득점만 놓고 보면 3골 앞섭니다. 플리머스가. 그래서 모른다 아직. 그리고 주전키퍼랑 이제 공격의 한 명이 그나마 최근 아주 최근은 아닌데 그나마 최근에 이제 부상으로 빠졌고 플리머스는 그거에 비해 결장이 최근에 부상이 없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당연히 플리머스 입장에서는 해볼만 하죠. 지금 또 하필 3연패 중이고. 근데 이 프레스턴이 장점이 득점이 꾸준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그렇다고 뭐 플리머스 프렌을 볼 수는 없고 플리머스가 이제 선방을 해서 이기든 뭐 비기든 지든 둘 다 오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오버 봅니다. 프레스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랜만에 언오버 보는 것 같는데 오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성은 프레스턴이 플리머스 상대로 진 적은 없어요. 근데 최근 전적이 한 경기밖에 없어서 1대0이라 보시면 됩니다. 최근은. 그 다음에 셰필드 웬즈하고 포츠머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의 순위는 사실 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포츠머스가 다 지면은 루턴타운이 다 이기면은 승점이 따라잡히긴 합니다. 근데도 유리하죠. 근데도 유리할 거라 보여지고 셰필드 웬즈는 딱히 동기부여가 없죠. 뭐 이기든 지든 강등도 안 하고. 그리고 포츠머스가 그나마 좀 안 좋은 점은 얘네도 홈에서 잘하지 원정 성적이 안 좋아요. 플리머스 다음으로. 그래서 1점이라도 따자. 1점 따면 이제 강등은 안 당하니까. 그래서 결장도 크게 없다 보니 셰필드 웬즈 정도면 상성에서는 1무 1패로 밀리긴 하지만 셰필드 웬즈가 최근 홈에서 이제 5연패 하다가 미들즈 상대로 이제 역전하면서 오랜만에 이긴 거거든요. 그 전에 뭐 무도 포함해서 최근 홈에서 이긴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포츠머스는 지난 노리치전 5득점, 와포드전 승리, 그리고 더비카운까지 최근 3경기 무패 중이고 그 전에 코번트리, 미럴, 프레스턴한테 이제 지긴 했지만 다 한 골 차였습니다. 루턴타운까지. 그래서 요거는 셰필드 웬즈가 홈이긴 하나 흐름으로 가겠습니다. 좀 더 이제 절박한 포츠머스가 1점이라도 따야 된다는 그런 동기부여로 가서 포츠머스 프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는 사실 잘 모르겠다. 포츠머스의 최근 폼으로 보면 오버인데 셰필드 웬즈가 홈에서 무득점 경기가 꽤 있더라고요. 최근 옥스퍼드, 헐시티, 셰필드 유나이티드 3경기 다 득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츠머스 프렘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브라이튼하고 웨스트햄 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안에 좀 끝내도록 할게요. 지금 45분이니까 8시가 좀 넘을 것 같긴 한데 좀 빨리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앞에 경기들은 안 가요. 루턴타운 이거 다 애매하더라고. 자, 그러면 그 다음 경기 브라이튼 웨스트햄 이제 EPL로 넘어가서, 자, 브라이튼 같은 경우 지금 웨스트햄하고 비교를 하자면 승점이 이제 10점 이상 차이 나고, 브라이튼이 남은 잔여 경기를 다 이긴다는 전제하에 가면은 또 뭐 7위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아직 9점 차기 때문에 남은 잔여 경기가 5경기라. 근데 좀 힘들긴 할 거예요. 그리고 웨스트햄도 이제 사우스햄튼이랑 레스터는 이미 강등인 것 같고, 입스위치만 지금 그나마 이제 전승하고 웨스트햄이 전패하고, 그러면 이제 득실까지 이제 좀 어떻게 비비면 가능하긴 할 텐데, 사실 거의 강등이나 마찬가지예요. 입스위치 득실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마이너스 38대 마이너스 18이기 때문에 20골을 어떻게 그 5경기 안에 메꿀 수가 없다. 전승을 하면서. 그래서 웨스트햄은 강등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브라이튼이 홈이고 패배도 적고 해서 아무리 웨스트햄이 쉽지는 않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의 변수가 좀 있더라고요. 웨스트햄 상대로 홈에서 좀 더 괜찮긴 한데 성적이, 지난번 브랜드포드전에 이제 지면서 퇴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앙 페드로의 이제 공격의 퇴장, 그리고 발목 부상인 선수 포함 루터의 이제 부상까지 하면은, 수비까지 하면은 최근 뭐 근래 3명이 좀 빠지는 상황이고, 웨스트햄은 뭐 다 이제 기존에 못 나왔던 선수 2명이기 때문에 결장 부분은 웨스트햄이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브라이튼이 최근에 성적이 좋았다가 갑자기 또 못 이기기 시작해요. 맨시티전부터 시작해서 뭐 노팅엄, 에스턴, 크리스탈, 레스터, 브랜드포드까지, 그리고 브라이튼이 이제 레스터전은 반드시 이겼어야 하는 경기인데 그 경기를 또 비겼고 해서 최근 실점이 꾸준합니다. 4경기 연속 멀티골 이상 실점을 해서 다 오버예요. 그리고 웨스트햄은 생각보다 실점이 그렇게 많진 않다. 뭐 1대1, 뭐 0대1 이런 스코어가 많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본머스한테 2대2긴 했는데 리버풀전도 결국 한 골차, 울버햄튼도 한 골차. 그래서 브라이튼이 홈이라 유리하긴 하지만 이게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다, 브라이튼. 승무패도 이제 봐야 되긴 하겠는데 승무패를 한번 볼까요? 반드시 승무패 포함된 경기인데 오늘 승무패가 마지막 6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벌써 1등 적중 금액이 40억까지 가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브라이튼이 48% 받았네. 이러면은 완전 50%가 넘어간 게 아니긴 한데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요? 웨스트햄의 최근 이제 그 비빌 수 있는 그 정도의 성적이면 결장 부분도 조금 유리한 것 같고, 저는 요 경기 뭐 복수라기보다는 제가 그때 레스터전 브라이튼을 갔거든요. 그거 하나 뜰렸던 것 같은데 최근 실점률로 생각하면 저는 뭐 언오버로에서 오버 가기보단, 왜냐면 웨스트햄이 실점이 좀 적고 언더가 많은 팀이어서 최근에 웨스트햄 풀엔 가는 게 맞다. 저 풀엔 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승무패에서는 웨스트햄 승무 사이드로 노린다는 거예요. 웨스트햄 풀엔 배당도 2.09면은 배당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5월부터는 이런 배당도 메인으로 갈 겁니다. 4월까지만 지금 흐름대로 가고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배당이 높다는 이유, 뭔가 이제 홈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상 이제 메인에서 배제를 했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가장 좋아 보이는 느낌 오는 걸로 간다, 5월부터는. 그리고 웬만하면 2경기로 잡고 갈 거고, 그 5월 한 달은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해외 축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5월 한 달만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볼게요. 5월은 이제 일정이 없기 때문에 축구에만 좀 올인하겠습니다. 낮 경기도 웬만하면 잘 안 갈게요. 낮 경기는 뭐 나중이라도 갈 수 있잖아요. 해축 끝나면. 그래서 해축에만 올인하겠다. 거의 한 6대4, 7대3 정도였다면 거의 한 8대 9대1 정도로 갈게요. 그 정도의 비중을. 진짜 뭐 조합을 가더라도 뭐 한두 조합 가는 정도? 낮 경기나 뭐 아예 뭐 미축 같은 경우엔 건너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분산해서 가면 좀 집중이 안 되니까 아예 거의 몰빵하듯이 해축으로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승무패가 지금 보니까 오늘 퍼센테이지가 꽤 높은 게 한 10경기 되거든요. 14경기 중에 10경기니까 여기서 반타작 나와도 워낙 많이 해서 사람들이 1등이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려면 레버쿠젠도 지고 미넨도 지고 그러니까 나오긴 나올 건데 많은 사람이 안 나오려면 도르트문트도 지고 일단 출발 그렇게 해야 된다. 뉴캐슬도 못 이기고 리버풀도 토트넘한테 지고 풀럼도 사우스한테 지고 이러면 이제 몇 명 안 나오겠죠. 그럴 확률은 적어 보이고 그 중에서 어딘가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뉴캐슬. 방금 말한 뉴캐슬하고 입스위치 가도록 할게요. 자, 입스위치도 사실 뭐 갈 수 없어요. 이미 먼 길을 이제 떠나버렸기 때문에 전승하더라도 힘듭니다. 오히려 뉴캐슬이 지금 챔스 진출권 지키려면 첼시, 에스턴 빌라한테 멀어져야 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확실히 있죠. 그리고 홈이기도 하고 결장자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입스위치는 뭔가 결장자가 많습니다. 장기 부상자부터 해서 최근에 뭐 리암 델랍 그리고 뭐 허친슨 다 이제 부상으로 좀 애매한 상황들이고 퇴장까지 있고 주전기포 부상에 뭐 말이 아닙니다. 지난번 아스날 0대4로 지기까지 했고 첼시를 비긴 게 잘한 거긴 해요. 2대0으로 이기고 있다 비긴 거니까. 근데 뉴캐슬을 이기긴 좀 빡세다. 지난번 에스턴한테 4실점에서 진 것도 있고 홈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에스턴한테 지기 전까진 6연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뉴캐슬 승. 배당이 너무 떨어져요. 마헨도 1.3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뉴캐슬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차라리 갈 거면 또 첼시처럼 2대2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본머스를 2대1로 이겼던 아니면 예전에 에스턴 빌라하고도 1대1로 비겼었습니다. 그래서 뉴캐슬의 득점력을 생각해서 전 승마엔 보지만 배당 대비 메리트 없고 오버로 접근하겠다. 오버 가는 게 마음 편합니다. 뭐 뉴캐슬이 3대0, 4대0, 3대0은 안 되고 다득점을 해서 이제 오버가 나오든 입스위치가 좀 비비든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찍고 넘어갈게요. 뭐 승무패에서는 당연히 뉴캐슬 승을 봐야죠. 근데 이제 승부식에서는 배당 대비 메리트 없기 때문에 뭐 3대0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1순위로 갈 건 아닌데 배당 대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우스햄튼하고 풀럼 8경기 남았네요.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1시간이 좀 넘을 것 같은데. 자, 사우스햄튼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꼴찌죠. 이미 뭐 강등도 확정됐고 의미가 없다. 뭐 실점도 최다 실점 팀이고 득점도 최소 득점 팀에 풀럼이 그렇다고 동기부여가 없냐. 이기면 빌라가 이제 한 경기 더 치렀기 때문에 51점으로 6점 차까지 줄어듭니다. 아직 모른다. 컨퍼런스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원정 성적도 나쁘지 않고. 근데 이제 공격에 브라질 선수 무니즈가 이제 부상으로 결장 그거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최근에 원정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고 매번 아쉽게 한 골 차로 지거든요. 뭐 상대가 강한 것들도 있긴 합니다. 이제 첼시도 제가 풀럼 프렌을 봤던 경기 풀럼 그때 하나 뚫렸나? 막판에 또 극장골로 먹혀가지고 연패입니다. 연패. 원정 3연패고
항상 이제 강팀이었던 건 이해를 해요. 본머스, 뭐 첼시, 아스널, 브라이튼까지. 사우스햄튼 정도면 이겨줘야 되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최근 웨스트햄 비겼던 경기, 또 홈에서 크리스탈이 잘 나갈 때 크리스탈하고도 비겼었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 홈 경기는 아닌데 다음 홈 경기들이 이길 각이 안 보여요. 맨시티, 아스널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마지막 홈 경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겨줘야 되는데 그나마 풀럼이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우스햄튼 입장에서는 은근히 홈에서 풀럼을 많이 잡았어요. 뭐 전적들이 오래된 전적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 배당을 보고 가야 됩니다. 풀럼이 1.56이면 사실 조금 빡세요. 배당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우스햄튼이 오버가 많은 관계로 혹여라도 사우스햄튼이 이기든 뭐 풀럼이 좀 아슬아슬하게 이기든 오버로 접근하겠습니다. 이 경기. 승무패에서는 변수를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이 경기. 그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뭐 물론 풀럼이 이길 확률이 높긴 하죠. 근데 사우스햄튼이 워낙 이제 승리가 없다 보니 오랜만에 홈에서 이길 수도 있다.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승이나 오버나 배당이 비슷하니까. 자, 그 다음 울버햄튼하고 레스터 가도록 할게요. 자, 울버햄튼 같은 경우 지금 레스터 상대로 홈에서 나름 성적이 괜찮은데 일단은 뭐 강등 당할 일은 없고 레스터는 이미 강등을 당했고, 그리고 울버햄튼이 레스터에 비해 득점이 좀 괜찮거든요. 그리고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엔 이제 마테우스 쿠냐가 계속 이제 부상으로 아니면 뭐 무슨 이유로 이제 못 나왔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새 너무 잘합니다. 울버햄튼이 최근 5연승, 뭐 입스위치, 토트넘, 웨스트햄, 사우스햄튼, 맨유까지 7경기 무패다. 그래서 레스터가 아무리 지난번 리버풀전 한 골차 아니면 브라이튼 원정 2골 넣으면서 비기고 하긴 했지만 보여준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레스터전 무득점, 리버풀전 무득점인 걸 생각하면 브라이튼전 2골이 전부입니다. 그 전에 7경기 연속 무득점이기도 했고 해서 울버햄튼의 최근 페이스로 봤을 때는 질 각이 안 보입니다. 풀럼하고 울버햄튼 중에 어느 거 변수를 놓을 거냐 했을 땐 당연히 원정 풀럼을 넣어야죠. 사우스햄튼이 이기는 구도로 변수를 노린다면 울버햄튼이 홈에서 질 각은 안 보입니다. 뭐 단순히 레스터가 못한다기보다는 울버햄튼이 너무 잘하는 것도 있어요 요새. 그래서 저는 울버햄튼 승, 그리고 울버햄튼이 최근에 토트넘전도 4골을 넣었던 거 생각하면 요새 실점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울버햄튼이 그 전에도 그렇고. 이러면 레스터가 골을 못 넣는다는 가정하에 들어가면, 물론 첼시나 맨시티전도 1골 2골밖에 안 주긴 했지만 울버햄튼이 오히려 마인 뜰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승과 마인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리그앙으로 넘어가서 스트라스하고 생테티엔. 자, 어제 파리가 이제 졌는데 무패 우승을 결국엔 못했죠. 자, 스트라스 51점입니다. 불과 이제 챔스 쪽을 갈 수 있는 승점, 모나코 이제 바로 가는 모나코 54점, 니스도 54점 4위긴 한데 니스랑 승점이 같아져요. 니스가 한 경기 더 치렀기 때문에 어제. 해서 생테티엔은 또 동기부여 없느냐. 이미 몽펠리에는 뭐 사실 완전 강등은 아니잖아요. 지금 4경기이기 때문에 다 이기면은 르아브르랑도 승점이 같아져서, 근데 거의 강등 확정이고 득실 차이가 많이 나서 그리고 생테티엔은 르아브르하고 27점으로 승점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7, 18위가 바로 강등인데 16이 되면 모르죠. 그리고 앙제하고도 불과 3점 차라 15위. 아직 해볼만 하다. 4경기라서. 아까 뭐 챔피언십이나 뭐 어디였지? 걔네보다는 조금 더 경기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근데 스트라스가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근데 이제 홈이 아니고 원정입니다. 생떼띠엔이. 이게 좀 치명타입니다. 왜냐? 생떼가 원정에서 1승밖에 못했고 스트라스가 하필 홈에서 거의 무적이에요. 무적. 한 번밖에 안 져가지고. 근데 결장자도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떼가 오히려 뭐 장기 부상자랑 뭐 몇 명이 있거든요. 미드필더랑 수비. 공격엔 장기 부상이고. 그래서 이게 엄청난 손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상성에서도 최근 생떼 상대로 3연승 중이고 홈에서 뭐 20년도 이후로 보더라도 연승 중이고 최근 뭐 스트라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경기 무패예요. 7승 3무. 만났던 팀들 보면 뭐 니스, 리옹, 뭐 브레스트 그리고 원정에서는 최근 모나코까지. 이거 뭐 강팀도 여러 번 만났는데 안 졌다는 건 대단히 흐름이 좋다는 겁니다. 실점이 그렇다고 아주 많지도 않아요. 뭐 리옹하고 니스한테 2골씩 먹혔을 뿐이지 그 외에는 대부분 무실점입니다. 무실점. 그 10경기 동안 한 3경기 빼고는 다 7점이 없어요. 그 정도로 압도적이다. 생테티엔이 최근에 리옹도 잡고 뭐 브레스트 3대3 잘한 건 인정하지만 랑스 그리고 그동안 보여줬던 원정에서의 성적 딱 하나 동기부여는 강등권이다. 강등권에서 탈출해야 된다 이건데 하필 또 실점도 적고 10경기 무패의 흐름을 가진 스트라스다. 이거는 막을 길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스트라스 승.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건 그겁니다. 스트라스도 최근에 한 골차 승부가 되게 많았어요. 원정이긴 하지만 홈에서도 툴루즈. 그래서 생떼가 어쨌든 리옹과 브레스트 상대로 안 졌기 때문에 뭐 그 전에 마르세유나 릴 상대로 골을 넣었고 불과 파리한테도 한 골 차였기 때문에 이게 동기부여가 반드시 있잖아요. 강등권을 탈출해야 된다는. 그래서 득실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막판의 흐름이 생떼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득점을 좀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마인까지 보기가 좀 어렵다. 차라리 요 경기는 스트라스가 실점이 적다고는 하지만 뭔가 생떼가 득점을 못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2.5를 받았다면 오버를 가겠지만 3.5를 줬기 때문에 이거 오버 가기도 애매하다. 2대1 스코어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언오버는 건너뛰고 그냥 스트라스 승보고 마인 쪽은 좀 고민을 하다가 뭐 마인과 핸디무 중에 고민을 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지금의 흐름상은 핸디무가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탈하고 에스턴. 요거는 리그 경기가 아닙니다. FA컵. FA컵이고 자, 지금 보면은 준결승입니다. 준결승. 반대편엔 노팅엄하고 맨시티가 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크리스털이 결장이 거의 없죠. 에스턴도 마찬가지고. 자, 상성에서는 크리스탈이 최근 에스턴 상대로 상당히 강했습니다. 20년도 이후에 지금 4승 1패. 엄청난 성적이고 지난번 아스널전까지 비겨가지고 제가 또 아스널 갔는데 또 아스널이 못 이겼죠. 이게 그래서 낮은 배당을 오늘은 완전히 배제를 하려고 한 겁니다. 두 번 이제 5실점씩 하면서 이제 안 좋았었는데 최근 4경기 승리가 없긴 하지만 그동안 크리스탈이 보여준 그 승률 엄청 좋았거든요. 특히 원정에서도. 근데 사우스햄튼전 한번 미끄러지더니 브라이튼전 겨우 이기고 맨시티 뉴캐슬한테 발리고. 근데 이제 본머스랑 또 아스날한테 비긴 거 보면 안 좋다고 보기도 좀 애매합니다. 근데 상대가 에스턴이고 에스턴도 지난번 맨시티한테 결국 지긴 했지만 아깝게 진 거고 최근 뉴캐슬 4대1로 발랐죠. 뭔가 파리전 역전하면서 그 분위기를 더 끌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대부분 다 다득점입니다. 실점을 하든 뭐 득점을 하든 언더 경기가 거의 없어요. 크리스탈도 최근에 무득점 경기가 좀 몇 번 있긴 했지만 요거 2.5 줬는데 무조건 오버 가야죠. 크리스탈이 아무리 홈이고 뭐 최근에 아스날하고도 비기고 뭐 예전에
홈의 성적에서 뭐 4연승도 했고 최근 뭐 5경기 홈 무패고 하기는 하지만 에스턴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뉴캐슬까지 4대1로 때려잡았기 때문에 물론 홈이긴 한데 원래 홈에서 거의 한 번밖에 안 지고 거의 대부분 다 이겼거든요, 에스턴이. 근데 요새 원정에서도 보면 승률이 아주 좋아요. 최근에 맨시티전 지기 전까지는 이제 그때 파리전 지기 전까지는 4연승도 했었고 원정에서. 요거는 2.5 줬으면 무조건 오버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버 봅니다. 오버로 접근하겠다. 그래서 크리스탈 레스터는 컵 대회기도 하고 어디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리그 경기면 모르겠는데 단판 승부기 때문에 오늘 승패 여부에 따라서 결승으로 가느냐 마느냐.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경기 박빙이라 생각해서 무승부 갈 수도 있는데 이게 또 하필 홈이 아니에요. 웸블리에서 열리기 때문에 뭐 무승부를 보셔도 됩니다. 다만 에스턴에 지금 골 넣는 폼으로 봤을 땐 0대0으로 끝날 가능성은 되게 희박하고 저는 승패가 무조건 갈릴 거라 생각해서 오버로 갑니다. 오버 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득점력으로 보면 에스턴이 좀 더 이길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그 리그 순위를 보면은 에스턴이 지금 7위거든요. 그리고 크리스탈이 12위고 근데 득점이 확실히 득실이 에스턴이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승리를 따지자면 에스턴이 좀 더 가깝다. 그래서 오버 보고 에스턴 승무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프랑크하고 라이프치 가도록 할게요. 자, 분데스로 넘어가서 이게 상위권 팀의 싸움이거든요. 일단 프랑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 라이프치하고 3점 차 리드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득실도 조금 더 앞서고 있고 그리고 홈에서 엄청 잘하잖아요. 뭐 라이프치히도 잘하는데 확실히 원정 라이프치히가 성적이 그닥 좋지 않다 보니 홈에서 좀 이길 확률이 조금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마리오 게체가 이제 부상으로 지난번 못 나왔던 걸로 아는데 그거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고 라이프치히가 주전키퍼가 이제 부상으로 빠져서 이제 서브가 몇 경기 뛰고 있고 그거 말고는 수비 쪽에 그나마 최근 부상이라고 하면 수비 쪽 한 명. 안토니오 누사는 계속 부상 중이었다가 이번엔 좀 나올 수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진 않은 거라서. 그래서 어쨌든 프랑크가 홈이라서 좀 유리합니다. 왜냐면 마르무시 이적 이후에 항상 좀 불안했었는데 어쨌든 라이프치히 상대로 홈에서 진 적이 없고 4승 5무. 그리고 유로파가 떨어졌기 때문에 리그에만 올인할 수 있다. 최근 슈투트하고 하이덴하임 상대로 이겼기 때문에 연승 중이고 아웃쿠까지 하면은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라이프치히가 알 수가 없는 팀이에요. 진짜 이 팀은 못 이길 것 같은데 볼프스 원정에서 이기고 이길 것 같은데 홀슈타인하고 비기고 홈에서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또 원정 승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볼프스를 이겨서 그렇지 그 전에 이긴 적이 없어요. 아마 올해 들어서 거의 첫 승이지 않을까 그 볼프스전이. 그만큼 이제 무가 많았고 당연히 이겨야 될 팀들을 못 이긴 경우가 많았어요. 뭐 보험하고 3대3 그리고 뭐 유니온 베를린 0대0 그리고 하이덴하임 특히 홈에서 2대2 지난번 홀슈타인 홈에서 1대1 그래서 믿음이 안 갑니다. 이 라이프치히란 팀이 저는. 그래서 프랑크 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프랑크가 저 정도로 배당이 떨어질 정도냐? 또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프랑크 사이드로 보긴 하는데 라이프치히가 어쨌든 강팀한테는 강했어요. 약팀한테 못 이겨서 그렇지 라이프치히가 강팀한테 그렇다고 막 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도 3경기째 무패 중이고 아무리 프랑크가 홈이더라도 프랑크도 예전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기회를 노려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뭐 득점력도 프랑크가 좀 더 낫다고는 하는데 고민입니다 지금. 뭐가 고민이냐면 3.5를 줬기 때문에 라이프치히가 최근에 오버가 좀 있지 언더가 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언더 쪽을 노릴까 하다가 뭔가 라이프치히가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볼프스전처럼. 그래서 프렌 봅니다. 프렌. 배당은 프랑크로 떨어지는데 라이프치히 프렌 볼게요. 근데 느낌이 라이프치히 프렌 가고 싶게 만드네요. 배당이 올라서가 아니고 느낌이 그렇습니다. 느낌이. 그래서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라이프치히 프렌. 그리고 르하브르하고 모나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르하브르 모나코 경기. 일단 상성은 너무 전적들이 오래돼서 최근 전적만 보면 모나코가 1승 2무입니다. 그리고 이 르하브르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강등권에 아까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한 경기에 따라 운명이 지금 갈릴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모나코 같은 경우에도 챔스를 바로 가냐 마냐. 밑에 올라오고 있는 팀들이 너무 많아요. 스트라스, 리옹, 릴, 니스. 한시라도 이제 놓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게 모나코가 원정이긴 한데 르하브르가 홈에서 성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거기다 더군다나 이제 수비 쪽에 경고 누적이 2명이나 있고 빠지고 뭐 모나코도 물론 골로빈도 이제 장기 부상이고 뭐 명단 제외 포함하면은 빠지는 선수가 있긴 한데 그것 말고는 없어요. 크게. 나머지 웬만한 주전 선수들이 다 나와서 최근의 흐름이 르하브르보다 모나코긴 하죠. 다만 이제 모나코가 홈에서는 되게 성적이 좋은데 원정 성적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홈만큼 원정에서 승리가 많진 않아요. 최근 앙제 이긴 거 말고는 없습니다. 패배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툴루즈랑 비겼죠. 뭐 릴한테 지고 브레스트한테도 지고 뭐 파리, 인테르, 몽펠리에까지. 그래서 최근 원정 승이 많이 없다 보니 르하브르가 동기부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얘네가 최근 파리전도 한 골차 그리고 뭐 몽펠리에나 낭트 상대로 다득점도 했고 리옹한테도 뭐 지긴 했지만 2골 넣었고 특히 랑스 원정에서도 4골 뭐 릴 원정 2골 요새 무득점 경기가 거의 없어요. 브레스트전 1월 말이 마지막 무득점 경기였기 때문에 득점이 꾸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나코가 유리해도 동기부여가 강해도 르하브르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원정했죠. 모나코 배당 대비는 메리트 없습니다. 1.5도 안 되는 거 굳이 갈 필요 없고 마인 보이시는 분들만 가세요. 근데 저는 일반 승도 애매하기 때문에 굳이 가진 않고 저는 르하브르 그렇다고 르하브르 프렌을 보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르하브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선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르하브르가 최근에 3대2, 뭐 2대4, 4대3, 1대4 이런 다득점의 스코어가 많았거든요. 본인들이 골을 많이 넣어서 이기는 경기도 있었지만 실점을 많이 했던 경기들도 있어요. 툴루즈, 니스 상대로 이제 3실점, 4실점. 그래서 모나코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득점력이 그래도 괜찮잖아요. 지난번 스트라스전을 비기긴 했지만 그래도 모나코가 홈보다는 원정에서 득점력이 좀 떨어지긴 해요.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르하브르보다는 낫다 해서 저는 3.5 기준이라도 오버 가겠습니다. 오버. 예, 모나코 절대 저 배당을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3대2가 됐든 2대2가 됐든 뭐 어디가 이기든 아니면 예상외로 뭐 모나코가 대승을 거두든 뭐 그 니스나 툴루즈처럼 오버 가는 게 가장 좋다. 배당도 이제 아주 마음에 들고 오버 봅니다. 오버. 자, 그다음 리옹하고 스타드렌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습니다. 자 리옹 스타드렌도 리그 경기죠. 자 지금 뭐 리그왕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지금 보면은 리옹이 그 위치에 있어요. 지금 챔스를 가냐 마냐냐. 스트라스부터 아까 릴, 니스, 모나코, 마르세유까지 이미 뭐 파리는 뭐 어차피 혼자 이제 따로 세상에 있기 때문에 여기 싸움이 되게 치열합니다. 그래서 스타들에는 딱히 동기부여가 없어요. 이기든 지든 뭐 상관이 없어요. 뭐 강등을 당할 일도 거의 없고, 뭐 전패하고 르하브르 생테티엔이 전승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럴 확률이 적기 때문에 한 경기만 비겨도 득실에서 이제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두 팀들이. 예. 자, 그러면 일단 리옹이 홈에서 성적이 압도적으로 좋고 스타드랜도 대부분 홈에서 승점을 채운 거기 때문에 승점 차이가 2배가 되거든요. 그리고 결장이 크게 없어요. 리옹이. 스타드랜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일단은 홈에서는 성적이 반반이에요. 이기고 주고를 계속 일단 이기면 상대방이 이기고, 그래서 반반입니다. 반반 주고받고 하니까. 자, 리옹은 아시겠지만 유로파를 계속 병행해 왔습니다. 다 이겼던 경기 메뉴한테 이제 내줬죠. 제가 이제 2대4부터 봤거든요. 일어나서 말도 안 되는 걸 이겼어요. 맨유가. 그 퇴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걸 결국엔 놓쳤고 이젠 리그에만 올인해야 됩니다. 근데 생제티안한테 졌죠. 그래서 최근 뭐 성적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실점이 뭔가 되게 꾸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 경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오버입니다. 3.5 기준 적용하더라도 대부분이 오버에 해당되거든요. 이 경기도 3.5를 줬는데 일단 스타드렌이 요새 득점력이 꽤 괜찮다. 5대1, 3대0, 4대0, 지난 낭트 2대1까지. 그래서 그나마 이제 원정 성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뭐 상대적인 게 있긴 하지만 리옹의 최근 실점률을 생각했을 땐 르하브르한테도 2골 먹히는 마당에 이거 배당이 나쁘진 않아요. 1.6이면. 근데 뭔가 좀 찝찝합니다. 리옹 승을 가기에는. 동기부여가 없고 리옹이 동기부여가 있다고는 하지만 고민이 되네요. 지금 이게 스타드렌이 이겼던 생떼, 몽펠리에, 앙제, 르하브르, 생떼, 몽펠리에, 앙제, 르하브르 다 지금 밑에서 1, 2, 3, 4등이거든요. 근데 상대는 리옹입니다. 그 득점력이 적은 팀들하고의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오버 배당이 상당히 높아요. 2배가 훨씬 넘어요. 2.2인데 리옹 상대로 그 정도 골을 넣을 수 있을까요? 릴도 결국엔 한 골밖에 못 넣었고 브레스트도 한 골밖에 못 넣었던 거 생각하면 요거는 그냥 리옹 승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옹 승으로 갑시다. 리옹 승. 리옹 승으로 가고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거의 1시간 지금 20분 돼가는데 마지막 경기가 어찌 보면 제일 재밌는 경기죠. 바르샤 레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광주 경기 보려다가 이제 못 봤는데 반드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르샤 레알 빅경기죠. 빅경기 엘클라시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입니다. 결승. 준결승 8강도 아니고 결승이다. 자, 일단 바르샤 쪽에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냐? 레반도프스키의 이제 부상. 그 부상이 좀 있고 레알 같은 경우에는 은바페가 부상 표시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은바페가 나올 것 같은데 교체로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그리고 바르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레알 상대로 뭐 주고받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디가 우세하다 그렇게까지 보긴 어려워요. 다만 이제 그거를 볼 수는 있죠. 이제 리그에서 우승 경쟁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게 4점 차기 때문에 남은 5경기라서 아직도 2경기 차의 승점을 이제 4점이라 2경기를 해야 승점을 따라잡을 수 있는데 아직도 유리합니다. 득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오늘 경기가 중요한 게 바르샤가 이제 다음 일정이 있어요. 인테르전 홈에서. 레알은
챔스의 아스날한테 떨어졌기 때문에 일정이 없습니다. 바로 리그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바르샤가 부담이에요. 근데 뭐 내일 있는 경기도 아니고 5월 1일이면 아직 일정이 좀 남아 있죠. 그리고 엘클라시코인데 이거 뭐 로테를 돌리겠습니까? 뛸 수 있는 한 다 뛰어야죠. 결승인데 리그 경기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뭐 다음 경기 생각해서 할 것 같진 않고, 레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뭐 득점력이 좀 저조하긴 해요. 리그에서 보면 3경기 1득점입니다. 1득점. 진 경기까지 포함하면은 4경기 연속 1득점 이상 못 하거든요. 근데 실점이 적은 것도 있고, 저는 요 경기 레알로 빠지는 게 뭐 레반도프스키의 결장 때문인지 몰라도 이게 뭐 서로 이제 중립 경기고, 이게 뭐 어디지, 올림피코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디 다른 나라인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뭐 이거 한번 봐야겠는데요. 여기가 다른 나라인 줄 알았는데 예전에 UEFA 결승도 했었고, 스페인 축구 국가대표팀 홈 경기 일부가 열리기도 하는 그런 경기장이네요. 스페인에 있는 건가 보긴 하네. 어쨌든 둘 다 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박빙의 승부 예상합니다. 다만 이제 공격력으로 봤을 땐 레알보다는 바르샤가 우위인데, 바르샤는 이제 요것도 우승하고 챔스도 있고 뭐 리그도 있기 때문에 컵을 들어올릴 기회가 많은데, 레알은 확실히 바르샤에 좀 불리해요. 챔스도 떨어지고 이것마저 지면은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레알이 배당이 빠질 정도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도르트문트한테 지긴 했지만 그 4대0 차가 좀 크고, 레알은 그동안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저는 바르샤가 좀 더 우세하다 보여집니다. 의외로 싱겁게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레알이 요새 너무 안 좋아요. 제가 볼 땐. 뭐 바르샤도 셀타비고 역전이라든가 마요르카 한 골차, 최근에 조금 불안하긴 한데, 오로지 득점을 누가 더 많이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레알보다는 바르샤입니다. 바르샤. 그래서 레알은 멤버에 비해 뭔가 별로 그렇게 이 좋아 보이는 느낌이 없어요. 요새 보면은. 그래서 지난번 바르샤 경기를 제가 도르트문트전을 봐서 이제 그 경기만 보면은 바르샤가 진짜 못하긴 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4대0의 그 결과가 좀 크다고 보여지고, 저는 바르샤 승무 사이드로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는 3.5 기준이라도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엘클라시코는 다득점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최근에 엘클라시코의 이제 흐름을 보면 대부분 다득점이었습니다. 한쪽이 뭐 많이 넣거나 아니면 서로 치고받고 하거나 그런 상황이어서 언더가 잘 안 나요. 엘클라시코는. 그래서 거의 언더보다도 오버 위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승 보고 3.5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이렇게 보고 마무리를 하겠다.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생각보다 걸렸는데 1시간에 좀 끊으려 했던 거 한 20분 정도 오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고, 어차피 앞에 경기는 다 건너뛰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려도 이건 무시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합은 제가 10시 반 경기부터 갈 거기 때문에 오늘은 빠르면 9시, 늦어도 9시 반까지 해서 보내드리고, 저는 이제 승무패도 마저 해야 돼서 조합 보내고 승무패까지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보시느라 수고하셨고, 내일 미축 그리고 낮 경기, 아침 일찍 방송이 없으면 건너뜁니다. 조합은 나갈 수도 있는데 조합도 건너뛸 확률이 커요. 뭔가 이제 불필요한
그 조합들은 안 가려고 합니다. 이제 5월이 시작되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너뛸 확률이 크다. 거의 건너뛴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일도 해축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네. 뭐 질문 있으신가요? 폭상님? 아이디가 아이디가 아니고 닉네임이 참 센스 있네요. 폭삭 날렸수다. 뭐 좋은 의미는 아닌데, 예. 뭔가 그 이제 뭐 이젠 수비죠. 예전 아프리카를 볼 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센스가 진짜 좋아요. 채팅창에 이제 닉네임들이나 이 드립 치는 센스들이 유튜버하고는 좀 다른 남다른 센스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라이브에 최적화되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순간순간 그 나오는 센스들이 폭삭 날려수다. 근데 뭐 저도 다를 건 없죠. 뭐 이게 얼마 날렸냐의 차이일 뿐이지. 뭐 냉정하게 말하면 프로토 하는 인구가 이제 뭐 100이라 치면 제가 볼 땐 90은 날리지 않을까요?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얘기를 안 하고 있었네. 제가 이제 오늘은 패스하는 경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9시 반까지 보내드릴게요. 9시 반까지 마무리해서 10시 반 경기부터 가려고 하니까 9시 반은 좀 늦나? 최대한 9시까지 좀 마무리 해볼게요. 방종을 하고. 그죠? 저도 한폴 낙이 많은데 그런 겁니다. 이제 욕심의 끝은 없다. 돌문이요? 돌문이 어디 있지? 잠깐만, 돌문이 어디 있었냐? 예, 돌문은 패스입니다. 왜냐면 호펜하임이 최근 홈에서 4경기 무패 중이더라고요. 1승 3무.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예전보다 이제 원정 성적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도르트문트 원정 배당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3.5 오버를 가자니 호펜하임이 뭔가 1대1 무가 많았었고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니라서 좀 패스를 합니다. 이게 가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도르트문트의 예전 원정 성적이었으면 뭐 호펜하임 프렌을 가든 뭐 언더를 가든 그랬을 텐데 요새 또 도르트문트가 득점력이 괜찮고 그렇다고 하기엔 호펜하임의 공격력에 골을 넣을 수 있는 자원들이 좀 있다 보니 완벽하게 도르트문트 승가기에는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다. 그렇다고 언어보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오늘 애매한 건 다 쳐냈습니다. 그래서 뭐 쳐낸다고 이제 적중률이 좋아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고민입니다. 그게.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이제 욕심 때문에 문제긴 하죠. 욕심 때문에 문제긴 한데 욕심 안 부려도 이제 안 될 때가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경기 수를 많이 가서 그런가? 2경기만 가도 안 되고 뭐지? 3경기 가도 안 되고 뭐지? 안 될 땐 너무 안 되고 또 잘 될 때는 그거죠. 이게 뭐 간단히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게 뭐 유튜브에 올라가도 상관은 없는 건데 제가 아까 100에 90은 이제 결국엔 이득을 못 본다고 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건 아닌데 오늘 제가 이제 손해를 봤죠. 만약에 예를 들면 어제라 칩시다. 어제 손해를 봤어요. 근데 어제 손해를 봤어. 예를 들어 10,000원을 갖다 칩시다. 손해를 봤어. 그럼 오늘 10,000원을 이득을 보면 아니면 20,000원을 이득을 보면 결국엔 10,000원이 이득인데 이게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게 본인한테 들어와야 자기 돈인 거지 주식에서 아무리 뭐 500% 1000% 올라도 팔지 않고 결국에는 그거를 자기한테 이제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자기 돈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결국엔 내릴 수도 있고
아예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프로토도 마찬가지거든요. 2만 원 이득을 보면 그 만 원이 통장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예, 이득 본 마음에 더 많은 이득을 보더라도 그걸로 이제 뭔가 사든가 뭔가 구입하든가 결국엔 그 돈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어디선가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이게 그걸 계속 메꿀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조금 이득 보면은 뭔가 지난번 잃었던 거는 생각이 잘 안 나고 오늘 이득 본 게 이제 전체의 이득인 것처럼 생각이 들죠. 사람 심리가. 그래서 결국엔 계속 조금씩 손해를 보지만 결국엔 한 방 크게 먹으면 그게 이득인 것 같고 근데 그 한 방 크게 먹은 이득은 결국에 손에 남아있는 건 없고 다시 이제 구입을 하려면 또 자기 돈을 써야 되니까 그 이득된 돈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엔 잃은 돈이 있고 이득된 돈도 수중에선 없고 다시 또 다른 돈을 꺼내와야 되고 결과적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나한테 남아있는 돈은 없다. 분명히 이득은 봤는데 그 이득된 돈이 없고 자꾸 다른 데서 돈이 나가니까 잃은 건 잃은 거고 다른 데서 돈이 나가서 그게 또 적중이 안 되면 또 잃은 거고 그러면 분명히 중간에 이득은 됐는데 그 돈은 없고 결국엔 남아있는 돈이 없다. 요런 구조가 이제 많을 겁니다. 예, 그게 가장 좋긴 하죠. 누군가한테 이제 뭐 맡기든 다른 이제 적중된 금액만 입금하는 통장이 있든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러려면은 가진 돈이 많아야 됩니다. 언제든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고 프로토도 마찬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계속 풀베팅한다 칩시다. 될 때까지 하는 거야. 그냥 계속. 그러다 하나 얻어 걸리면 복구하는 건데 총알이 없는 사람은 계속 하다가 끝났어. 내일 너무 좋아 보이는 경기가 있어도 갈 돈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한 달 내내 갔는데 계속 잃다가 그 마지막 한 방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는데 그게 적중이 된다?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꾸준한 금액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이 딜레마가 뭐냐면 내가 갈 때는 적게 가서 먹고 틀릴 때는 많이 가서 틀리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손해보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오늘 불안해서 조금 갔는데 그게 적중되고 내일은 확실해 보이는데 틀리고 확실해서 금액을 많이 갔는데 그래서 이게 모든 금액이 적으면 적게 많으면 많게 일정해야 결국에는 적중됐을 때 그게 이 피드백이 오는 거죠. 복구가 되는 건데 계속 금액을 조절해서 가면 결국에는 승률이 진짜 50% 이상 되지 않는 이상은 50%도 아니에요. 한 7, 80% 돼야 이득이 되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결국엔 결론은 뭐냐? 100명 중에 90명도 많아. 90명도 적어. 적다는 말이 맞나? 맞는 사람으로 칠게요. 100명 중에 10명도 많아. 5명 봅니다. 순수 이득을 가져가는 사람. 아까 말처럼 뭐 바로 이체해서 어디 금액을 묶어두든가 아니면 계속 일정 금액으로 가서 뭐 승률이 좋든 뭐 복구를 하든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몇 명 안 된다.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틀리다가 한번 크게 먹고 이제 기분 좋다 해서 돈 다 쓰고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 돈 이제 메꾸려 하고 이 구조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봅니다. 해서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프로토가 물론 이제 합법적인 프로토를 하면은 뭐 주식처럼 그런 용돈벌이가 될 수도 있는데
애초에 저는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면 시작을 안 하는 게 맞다 봅니다. 이게 한 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이게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한 번만 하는 사람이 되긴 쉽지 않아요. 그만큼 한 번 그 발을 들이면 뺄 수가 없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돈이 걸린 건 똑같다 봅니다. 무슨 뭐 어떤 식의 그 합법적인 그런 게 됐든 한 번 그 맛을 보면 그리고 따면 안 돼요. 한 번 했을 때 잃어야 다시 아예 뭐야 이거 돈도 안 되네 하고 이제 뿌리칠 수 있는데 한 번 했는데 우연히 맞았다?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이미 머릿속에 도파민이 그 적중된 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걸 잊지 못해요. 이미 늪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나 이거 뭐 프로토를 해야 뭐 돈을 벌 수 있다 막 주변에서 다 뭐 프로토를 한다 그러면 재미삼아라도 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 재미삼아 했다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래서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알고리즘을 타서 이제 만약에 이걸 보게 됐다 이 영상을 근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하지 마세요.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재미로라도 안 해보신 분들은 안 하는 게 맞다. 이미 발을 들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승부를 봐야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야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안 한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겠습니까? 그거는 뭐 말린다고 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그 와중에 이제 적중률을 높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5월은 아까 말 그대로 거의 2경기 위주로 가고 애매한 리그는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과연 내가 오로지 적중만 생각하고 모든 걸 다 배제하고 갔을 때 이래도 만약에 성적이 안 좋으면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고 방송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생각보다 성적이 좋다 그럼 그 방향으로 가야죠. 어쨌든 뭐 잡소리가 많았는데 보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폭삭님은 제가 다른 분들도 어차피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늦어도 9시 반까지 최대한 좀 그 안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마무리만 하면 되니까 요 빈칸은 다 채워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내일 미축 낮 경기는 조합이 안 나갈 확률이 크다. 내일까지 받아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뭐 해축은 당연히 합니다. 해서 그거는 공지로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가보고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마무리하고 저는 승무패하러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